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진쌤입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4개 그 국어를 한국에서만 배웠잖아요. 그것도 다 다른 방식으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게 뭐였어요? 인풋의 절대량을 채우는 건 정말 어떤 방식으로 배우든 그게 가장 첫 번째 필수였다. 그리고 인풋의 절대량 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뭐다?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원서 3권, 원서 3권. 자, 그러면 원서 어떤 걸 읽어야 좋을까요? 부터 이제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일단은 원서가 어떤 게 좋냐 이런 거를 말을 하기 전에 제가 기준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할게요. 해석 연습과 원서를 읽는 거는 서로 달라요. 해석 연습과 원서 읽기는 서로 다른 얘기다. 해석 연습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원서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문장을 갖고 와봤어요. 해석 연습이라는 건 이렇게 200문장 정도를 우리가 직접 써보는 거예요. 어떻게 써보는 거냐면, 우리가 30이 되었을 때 나는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우정이 일방통행처럼 보인다는 것을요. 이거를 하나 써보는 게 해석 연습이에요. 그리고 몇 문장을 해야 된다? 최소 200문장.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면은 원서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 우리가 이 정도의 텍스트를 딱 봤을 때 My friend Jean and I, 그 다음에 Friends, Elementary School, Our 50s, Inseparable Best Friends, Our Friendship, One Way Street. 이렇게 딱 명사만 타다닥 캐치하고 나머지 문법적인 부분은 자동으로 처리가 돼야 돼요. 해석 연습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명사만 읽고도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바로 뭐다? 원서를 읽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해석 연습은 어떻게 하냐? 이 해석 연습도 오늘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얘네들로 하는 게 좋아요. 이걸 이제 원서 읽기로 다시 읽으면 뇌에서는 복습도 되면서 내용이 살짝 익숙하면서 예전보다 내가 훨씬 더 빠르게 읽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추천하는 이 5개는요, 해석 연습으로도 그리고 원서로서도 정말 좋다. 언급을 하고 지나가자면, 제가 원서를 추천하는 기준은 5개예요. 첫 번째는 스토리가 호흡이 조금 짧을수록 좋다. 그리고 이야기가 단순할수록 좋다. 그 다음에 문장의 길이가 짧을수록 좋다. 그 구성되어 있는 문장. 그리고 마지막은 문학적 표현이 없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현대어라고 하죠. 우리가 구어체, 현대어, 문학적인 비유적인 표현 말고 최대한 있는 그대로 써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방금 제가 이제 했었던 거예요. 바로 뭐예요? 제가 10년 동안 본 거죠, 여러분? Dear Abby. 사실은 이 Dear Abby가 가장 좋은 점은 인터넷에 이미 있기 때문에 책을 살 필요도 없고, 그리고 무료라는 점입니다. 무료라는 점이에요. 이 Dear Abby 칼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오래됐고, 또 지금은 이 애비 선생님이 아마 돌아가셨나? 이래가지고 다른 분이 이 시리즈를 이어받아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베스트 프렌드였다. 그런데 뭐 연락도 안 하고 우정이 뭐 일방적이다. 나만 친구로 생각하나? 우리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만 친구로 생각한다? 근데 여기에서는 one way street이다. friendship이 one way street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일상생활에서 정말 밀접하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다. 네, 저는 사실은 회화 표현도 거의 이 Dear Abby를 통해서 배웠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제 학생들 중에서 완독했다는 후기가 제일 많은, 선생님 진짜 재밌어서 다 읽었어요 라고 했던 후기가 많은 The Wife Stalker. 자, 그 Wife Stalker는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리브 컨스탄틴의 원서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문장 자체가 굉장히 쉬워요. 소설답지 않게 문장이 굉장히 간결하고 쉬운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해석 연습으로 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파이퍼 레이널드가 피닉스 리커버리 센터의 오브의 그 파킹랏에 들어갔다 이렇게 천천히 써야 되지만은, 원서로서 읽을 때는 어떻게 보면 돼요? 파이퍼 레이널드, 파킹랏, and 피닉스 리커버리 센터. 명사화 시켜가지고 눈에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다음 문장도 해석을 하자면, 10개월 전에 그녀는 wasn't sure, 확신할 수 없었다, 몰랐다, where to go, 어디를 가야 할지 몰랐다, 오직 that, only that이야만 알 뿐이었다. 뭐만 알아요? 그녀가 wanted to be, 원한다고, as far away, 최대한 the west coast로부터 away, 멀리 가길 원한다고, as possible, 가능한 한.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파악을 해가지고 손으로 완벽한 문장으로 쓰는 게 해석이고, 이게 지나치면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she wasn't sure, 그녀는 몰랐다,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될지, only that, 오직 She wanted to be. 여기까지 한 번에 오직 원한다는 것밖에는 as far away from the west coast as possible. 웨스트 코스트에서 최대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는 거.
이 속도로 이 단위로 한 번의 내용이 정리되는 게 바로 원서를 읽는 것이다. 일단 와이프 스토커는요 말 그대로 약간 스릴러예요. 스릴러 그리고 막 불륜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막판에 이제 막 예상이 되기도 하면서 알던 맛의 그 강렬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워낙 쉬우니까 앞장이 쉬우니까 제가 뒷장도 한번 가볼게요. 이 뒷장에 가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And it needed to be a place where she could start over without standing out. 이거를 내가 해석을 한다 치면 한번 보고 단어씩 다 찾고 스타트 오버가 뭐지 하고 찾고 써야겠죠. 이것은 새로 시작할 장소여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이거 우리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될 거예요. 시작할 수 있는 서 있는 거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들여다보면은 start over 왜 over 왜 붙였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make over라고 하잖아요. make over 왜 over를 붙일까? 이미 있던 거에 새로운 걸 덮어서 다시 한다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신분 세탁이라든지 그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만드는 걸 over를 붙여요. start over라고 해요. make over, start over.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인생을 start over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뭐 없이 standing out 하면은 사람들의 눈에 띄다. 즉 다시 말해서 혼자 여러분 교실에서 다 앉아 있는데 혼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쳐다보죠. 그거를 영어에서는 stand out 한다 하면은 눈에 띄다 혹은 특별하게 보인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죠. 여기까지는 해석이고 이제 그 원서 읽는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It needed to be a place where she could start over without standing out. 이렇게 한 번에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연습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The 와이프 스토커의 장점을 말하자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정말 재밌다. interesting. 너무너무 재밌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문장이 쉽다. 이게 실제로 원어민이 쓰는 언어잖아요. 그 정도의 난이도인 걸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쉽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디오북이 있어요. 오디오북이 있어가지고 이 한 번 읽은 책을 여러분 오디오북으로 다시 들으면 그 선생님이 항상 뭐라 그래요. 제가 정말 꿀 어학연수다. 싸고 강력한 어학연수다. 그래서 오디오북이 있어서 좋고 단점이 있다면 조금 길어. 호흡이 길어요. 아무래도 이게 챕터별로 계속 있다 보니까 호흡이 길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제가 이거는 약간 사심 추천이에요. 사심 추천. 왜냐면 이 리브 컨스탄틴의 신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읽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도 같이 읽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리브 컨스탄틴은요 또 아까 방금 제가 소개했던 더 와이프 스토커의 작가예요. 사실 이 작가가 현대적으로 그리고 플레인하게 문장을 쓰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막 그런 분위기 있는 표현 대신에 진짜 알기 쉽게. 자 그래서 여기 제목은 Everywhere You Look. 네가 보는 모든 곳. 해석과 원서 읽기의 차이는요 딱 이건 것 같아요. 해석은 내가 이거를 종이에 써야만 완벽하게 뜻을 이해할 수 있냐. 그리고 두 번째 원서 읽기는요 내가 눈으로 쑥 훑어도 완벽하게 그러니까 내 멋대로 머릿속에서 해석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의미로 이해할 수 있냐. 사실 이 차이죠. 자 그래서 챕터 1 한번 해석해보면요. Once a year 1년에 한 번씩 I come to New York. 나는 뉴욕에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Have dinner. 저녁 먹어요. With my dead father. 나의 죽은 아버지와.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하나 정리했으면 해석으로 어떻게 써요? 나는 1년에 한 번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와 저녁을 먹으려고 뉴욕에 온다. 원서 읽기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단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나 뉴욕에 오고 저녁 먹어. dead father랑. 혹은 I pretend to. 그런 척이라도 해. I take a sip. 나 계속 마셔. 뭐를요? 나의 my glass of chardonnay. 이게 그 와인 한 잔 마시고 look at the empty chair across from me. 나로부터 시작했을 때 가로지르는 이 앞자리의 empty chair, 빈 의자를 보면서 이런 내용이죠. 자, 뭐를 축하하면서 뭐를 toasting, 건배하면서요. 나의 그 28번째 생일. 진실에 연연하는 것 대신에 그게 진실이 사실은 어떤 거냐면 that I'm spending another birthday alone. 생일 혼자 보낼 거고 또 and an anonymous voice. 익명의 그냥 모르는 사람들 in a crowded restaurant. 정말 붐비는 레스토랑에서 filled with strangers. 그러니까 모르는 얼굴들 crowded restaurant filled with strangers. 보면은 여기에서 내가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원서 읽기인데 이거가 이제 지나가면요. 지금 이 뒤쪽에 한 번 보면은 세 번째에서 마지막 because this is the last time. 왜냐면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마지막일까요? 아빠가 앞에 있는 척하면서 이제 막 나 혼자 아니야 막 이렇게 생쇼 하는 게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multiple pills. 필은 필인데 그 한 병 약인데 어떤 약이에요? Nestled in my overnight backpack. overnight bag. 하룻밤 그냥 죽으려고 다 챙겨온 그 가방이에요. 그 가방 안에 nestled 되어진 필이요. 어떻게 할 거예요? will end 끝낼 거예요. 뭐를? The pain. 이 외로움에 의한 고통이겠죠. Will end the pain for good.
이 고통을 영원히 끝낼 것이다. 지금 이 문장에서 우리가 비춰볼 수 있듯이 이제 자살을 시도하면서 생겨나는 얘기예요. 이 여자가 아빠를 잃고 10년 전에 매일매일 슬퍼하다가 그냥 나도 죽어버려야겠다 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거는 아까 와이프 스토커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어렵다. 한 단계 어려운데 역시나 다른 어떤 소설책이나 원서들에 비해서 내용이 그 묘사가 쉽다. 현대적이다. 문학적인 표현이 별로 없다. 그리고 재밌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와이프 스토커보단 조금 한 단계 더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두세 번째 원서로 선택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네 번째 책은요. 네, 이거 여러분 101가지 이야기 아시죠? 제가 한번 추천을 했었었는데 이 101가지 표지가 좀 무섭다. 이 101가지 괴담 사실 근데 괴담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그냥 그런 얘기들 그래 재밌어 그냥. 그런데 이 최고 좋은 점은 여기 보면은 한 장, 두 장 넘기고 이게 한 스토리가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101개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전에 내용이 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이걸 읽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예문 볼게요. 어느 수준인지. 문장이 정말 쉬워요. 하이스쿨. 나 고등학교 때 저는요. I was obsessed with movies. 영화에 완전 중독돼 있었고요. 뭐 되기를 원했어요? Wanted to be a director. 영화 감독 되고 싶었어요. When I grew up. 내가 크면. 그래서 my parents save up and bought me a camcorder. 캠코더를 나한테 그러니까 저축을 해서 캠코더를 사줬어. 그리고 I spent money. 나는 돈을 쓰고 다녔어. From my after school job at the restaurant. 그러니까 at a restaurant에서 방과 후에 그 번 돈, 번 돈을 어떻게 하고 다녔어? 쓰고 다녔어요. 뭐 하면서? 가지고 놀 테이프. 그리고 이제 편집 장비들을 사는데 돈을 쓰면서 놀았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까지 보면은 진짜 문장도 다 쉬워. I obsessed with movies and wanted to be a director when I grew up 하고서는 쉬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살짝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원서를 읽을 때 여기 보면은 My parents saved up and bought me a camcorder. 캠코더, 그러니까 save up. 저축을 해서 사준 것까지 이해했죠. 그런데 and I spent money from my after school job at a restaurant. 여기서 보면은 가끔 헷갈려. 내가 레스토랑에서 돈을 썼다는 것인가? 바잉 테이프를 사면서? 그러면은 레스토랑에서 테이프로 판다는 것인가?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정확한 의미는 I spent money 하고 이 from 때문에 from 돈을 썼다. 근데 이 돈이 to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들어온 돈을 썼다는 거예요. from 들어온 돈. 어디에서 들어온 돈? 레스토랑에서의 방과 후 직업으로부터 들어온 돈. 즉 다시 말해서 이 from 때문에 내가 이 돈을 어디에서 벌었는지 밝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I spend money from my after school job at a restaurant 하고 끝내고 뭐 하면서 돈을 썼는지는 buying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Buying tapes and editing equipment. 지금 이 부분이 살짝 헷갈리셨을 텐데 해석 연습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 읽기 전에 명사만 좀 찾아보든지. 그나마 이거 그 피핑, 그러니까 탐 훔쳐보기 같은 경우는 그나마 긴 편이고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메시지 on the mirror 보시면 이만큼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100일 챌린지? 이런 거를 좀 하기에 진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책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원서는요. 아마 초보자분들이 제일 이걸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으세요. 여기 보시면 Learn English through stories. Learn English through stories.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를 통해서 뭐 영어 배우기 이건데요. 다른 거 아니고 이게 좋은 점은 여기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요. The boy who cried wolf. 그러니까 울프가 왔다고 cried. 울부짖는 소년 이런 뜻인데요. 이게 사실 내용은 크게 재미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 한 이야기를 basic, intermediate 그리고 advanced 세 가지 버전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제가 뭐냐 이거의 내용에 한 줄로 딱 정리를 해주고요. 내가 이 책을 진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검사해주는 이런 뭐 questions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컨텐츠들이 지금 한 책당 16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하나 정도씩, 하루에 한 에피소드 정도씩 읽으면은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재미가 없으면 원서 추천 안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동화책을 보면은 우리가 성인인데 거기에 있는 언어 같은 거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내용을 3번에 걸쳐서 그리고 전혀 다른 레벨로 말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이용을 해서 본격적인 원서 읽기 전에 한번
약간 이제 발을 좀 담궈본다? 중간 영역을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시도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얘는요, 엄청 쉬워요. 그리고 스토리의 호흡이 짧죠?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좋은 건 뭐예요? 똑같은 얘기가 레벨별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거 너 진짜 정신 차리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해주는 questions. 그런 것들이, 질문이 10개 정도 있다. 이게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제가 다 5권을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 이거를 막 5권을 그래서 다 결제를 하지 마시고, 절대로 샘플북이 있어요. 이게 다 킨들에서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샘플북을 좀 읽어보고 내가 읽을만 하다라고 싶을 때, 그때 이제 결제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추천을 이렇게 많이 해드리지만은 사실은 이거 끝까지 읽으시는 분, 한 권 제대로 끝까지 읽으시는 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없을 건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원서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그 책 한 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또 다른 세상으로 건너가는 수준, 영어에 있어서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정 못 읽겠으면 뭐부터 시작한다? 해석 연습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예를 들면 아까 스타트 오버, 뭐 스탠딩 아웃 해서 이 구동사들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쉽게 해석해 볼 수 있는지, 규칙이라고 해야 될까? 원리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